우리나라에서 컵라면을 1호로 만든 회사는 1번 농심, 2번 오뚜기, 3번 삼양식품. 정답은 5초 후에 공개됩니다. 안녕하세요. 도전을 즐긴 남자 미스터 조입니다. 오늘은 정답 3번인 삼양식품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고자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나라 컵라면 1호로 만든 회사는 바로 농심도 아닌 오뚜기도 아닌 삼양식품입니다. 그래서 참 삼양식품을 주식을 사서 투자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아지는데요. 주식을 사기 전에 삼양식품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삼양식품의 어제, 삼양식품이 어떻게 탄생했을까요? 그 당시 제일생명의 사장님이었던 고 전중현 회장님이 남대문 시장을 걸어다니고 있었습니다. 1950년대 말 엄청 못 살았을 때고 저희 국민들이 꿀꿀이죽으로 단돈 5원에 끼니를 때워야 되는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제일생명 사장님이었던 전중현 회장님이 그 시장을 지나다니다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라는 측은한 마음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던 중에 일본으로 출장을 간 적이 있었는데 그때 라면을 먹고 이 라면을 우리 한국에 들여와서 배고프고 굶주린 사람들에게 이 라면을 보급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1963년에 일본의 묘조식품 회장님을 찾아가서 설득을 했는데 처음엔 거절했다고 합니다. 분명히 묘조식품 회장님은 이 사람 이거 돈 벌려고 왔을 거야 라고 했다고 해서 처음에 거절하다가 결국에는 그 진정성을 인정을 받고 결국에는 마지막에 조미료의 배합비까지 받으면서 한국으로 들여왔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당시에 그 공장을 설립할 돈도 그렇고 라인도 그렇고 모든 것이 문제였었는데 박정희 대통령을 또 설득해서 결국에는 이 삼양라면이 출시하게 되었습니다. 고 전중 회장은 처음에 그 마음 변치 않고 꿋꿋이 본인의 정직과 신용을 실천하면서 라면을 만들었었는데요. 그 일례로 품질은 올라가도 난 가격 올리지 않겠다. 그 원칙을 고수하며 라면 시장을 선점하고 있었습니다. 또 하나의 일례가 있는데요. 사실 그와 함께 롯데, 농심의 전신이죠. 그 롯데의 쇠고기 라면이 1971년에 출시되면서 그 라면 시장의 20%를 잡아먹었는데 사실 삼양라면은 닭고기 육수 베이스로 만들어지거든요. 붕어 없는 붕어빵과 마찬가지다. 그렇게 하면서 난 내 갈 길을 간다. 내가 만든 이 삼양라면의 품질을 끝까지 지킨다. 정식과 신용을 지키는 그런 회장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위기가 찾아옵니다. 1989년 공업용 유지 파동이 터지게 됩니다. 그래서 삼양라면 자체는 엄청난 큰 이미지 타격을 입게 되는데요. 일례로 당시 65만 장병의 끼니, 간식을 담당하고 있었는데 농심과 삼양이 각각 28억씩 매출하고 있었습니다. 지금으로 따져도 28만 개에 다다라는 그런 라면이었는데 국방부 쪽에서 납품을 중단해라 라는 우지가 들어간 라면은 먹지 못한다. 우리 장병들이 먹지 못한다. 그렇게 결정을 내서 결국에는 삼양은 계속해서 매출이 빠지고 신뢰를 잃어갔습니다. 심지어 그 무지 파동이 1997년까지 가서야 무죄 판결이 났는데 이건 웬걸요? 그 이후에는 또 IMF까지 터지면서 삼양식품이 무너지는 게 아닌가 했습니다. 하지만 이 삼양라면을 만드는 공장이 전북 익산에 있거든요. 그 전북 익산에서부터 삼양라면 사 먹기 운동이 펼쳐지면서 조금씩 라면에 대한 수요가 올라가고 고 정주영 회장과의 관계로 인해서 현대산업개발 쪽에서 삼양라면에 투자를 해주면서 다시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옛말에 뜻이 있으면 길이 있다고 했나요? 삼양라면은 2005년에 하나의 이벤트로 주목을 받게 됩니다. 바로 라춘세 라면인데요.
특이한 유통기한으로 인해서 포털 검색어의 1위에 오르며 주목을 받게 됩니다. 라순셀라고 하는 분은 30년간 삼양라면을 만든 장인입니다. 그래서 라면에 대한 장인정신, 그리고 품질에 대한 뚝심, 그런 것들을 소비자들에게 알리는 계기가 되었고, 삼양라면이 다시 회복하는 기회의 발판을 마련하게 됩니다. 이후 2010년에는 고 전중효 회장님의 아들이신 지금 현재 회장님 전인장 회장님의 2세 경영체제에 돌입하게 되고요. 그리고 2012년에는 불닭볶음면이 출시가 되면서 국내 라면 업계 3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삼양식품의 오늘. 삼양식품은 2012년 출시한 불닭볶음면으로 마치 음원 차트에 역주행을 하는 것처럼 판매량이 기염을 토해내고 있습니다. 2016년에는 3,590억대, 2018년에는 4,690억대, 2019년 세계 마감이 되지 않았는데 현재는 5,400억의 매출을 기대하고 있고, 이러한 것은 사실 그 불닭볶음면이 견인차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런 양적 성장뿐만 아니라 내실을 다지는 성장을 하였는데 16년에는 영업이익이 250억, 17년에는 영업이익이 430억, 18년에는 550억, 19년에는 630억대의 영업이익을 거둘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불닭볶음면의 인기는 2014년, 15년부터 활발하게 이루어진 OTT 서비스의 증가, 그리고 스마트폰을 통한 유튜브, 이러한 SNS 채널의 확장을 통해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는데, 사실 구독자 360만을 자랑하는 영국 남자님을 비롯한 옆나라의 일본, 그리고 카레의 본고장인 인도, 심지어는 싱가포르 등까지 전 세계를 통해서 불닭볶음면을 먹는 도전, 뉴클리어 챌린지라는 그러한 제목을 달아서 컨텐츠가 소비가 되면서 나도 먹어야지, 너도 먹어야지 하는 그러한 문화가 형성되면서 불닭볶음면의 인기가 더욱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삼양식품의 미래. 위 흐름으로 인해서 2014년 처음에 불닭 브랜드가 출시됐을 때는 전체 매출액의 7%밖에 수출이 안 됐었는데 2019년에는 53%에 해당하는 불닭볶음면이 전 세계로 수출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더불어 벌써 작년이죠. 작년 19월 1월에는 일본 판매법인 삼양재팬을 설립하면서 일본을 본격적으로 유통을 하고자 하는 계획을 실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작년 19년 10월에는 중국 대형 유통사인 유베이와의 계약을 연장하는 등 활발하게 해외 사업을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유베이와의 계약이 끝나기가 무섭게 11월 관군제 때는 무려 44억의 매출을 달성도 하였습니다. 2019년에는 동남아 수출 전초기지를 마련하기 위해서 여러 공장을 설립할 수 있는 부지를 검토도 하고 하였지만 밀양에 1,300억 투자를 결정하였습니다. 이 밀양은 부산항과 가까워 기존 익산과 원주 공장에 비해서 물류비가 50% 정도 절감이 되어 동남아, 일본, 중국 등의 수출 전초기지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사실 이렇게 불닭볶음면이라고 하는 메가 브랜드를 통해서 핑크빛 미래를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한 가지 위험 요소가 있습니다. 바로 오너 리스크입니다. 2018년 초에 사적인 활용을 위하여 회사 돈 50억을 횡령한 부분이 있었는데 결국에는 2019년 1월에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사실 삼양식품 내 모태는 전중효 회장님의 정직과 신뢰인데 이 부분이 한 번 깨졌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법정에 섰을 때도 사죄한다고 전심으로 그리고 진심으로 처를 구하는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이 깨어진다면 삼양식품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불투명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선처를 구했던 그 마음이 변하지 않고 고 전중윤 회장님의 정직과 신뢰로 국민들을 먹이기 위해서 만들었던 그 라면, 그 초심으로 돌아가서 이 불닭볶음면이 앞으로 아시아뿐만 아니라 전 미주 유럽까지 진출하는 그러한 브랜드로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가지고 삼양식품의 어제 오늘 미래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리고 이 삼양식품에 대한 전반적인 스토리를 다뤘는데요. 사실 이러한 기업을 분석하고 그리고 투자하는
것을 계속 도전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알림 설정 이 모든 것들이 필요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된다면 저의 도전은 앞으로도 쭉 계속됩니다. 쭉